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늘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한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에게 탄핵 사실을 공고하고 뉴욕 한인회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승기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다고 했고 역대 회장단은 탄핵은 법을 떠나 한인 동포들의 요청이라며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에게 탄핵 사실을 공고하고 뉴욕 한인회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한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민승기 회장에게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투표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민승기 전 한인회장, 유창헌 전 이사장 및 관계자분들께 알립니다. 3월 31일 뉴욕 동포들의 총회 탄핵 결정에 의하여 거의 98% 지지에 의해서 한인회장 이사장이라는 직책이 발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승기 회장은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지만 이경로 간사는 이번 뉴욕 한인회장 탄핵 사안은 법을 떠나 뉴욕 한인회를 설립한 한인 동포들의 요청이라며 즉시 회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해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민승기 씨께서 41가지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 뉴욕 한인회의 주인인 동포들이 위해서 탄핵을 한 겁니다. 탄핵한 순간부터 한인 회장의 자격도 없거니와 한인 회관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나가십시오. 나가는 것이 맞고.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민승기 회장에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회관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역대 회장단 방문 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민승기 회장이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해 앞으로 역대 회장단과의 갈등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은 34대 회장으로서 신 뉴욕 한인회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박은님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 뉴저지 한인회가 어제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을 인준했습니다. 회장 이 취임식 등 올해 주요 행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신임 회장에 이어 이사장까지 선출하며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순조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린 27대 집행부 첫 임원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강신상 전 부회장을 전반기 이사장으로 인준했습니다. 신임 강신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인회 화합과 세중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 스스로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뉴저지 한인회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좀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한 박은님 회장은 많은 분들이 한인회에서 봉사하게 되기를 원한다며 앞으로 한인 2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좀 더 한인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인볼브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한인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상 일했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한인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둘 것이고요. 뉴저지 한인회는 올해 주요 행사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먼저 신임 회장 취임식은 4월 24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기금 마련 골프대회는 4월 29일에 개최하게 됩니다. 14회째를 맞는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는 9월 중으로 계획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국에 개정된 국적법에 적용받는 선천적 복수국적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올해 18세가 되는 대상자까지는 부계 혈통을 인정했지만 내년도 국적 이탈 신청 대상인 1998년생들의 경우에는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는 2016년 만 18세가 되는 1998년생들의 경우 6월 14일 이후 출생자들은 개정 국적법에 따라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1998년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들의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부모 둘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국적 이탈 신고를 마쳐야
해야만 병역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혼인신고나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 준비에 최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998년생들의 국적 이탈 신고 준비는 서두르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15세 이상의 국적 업무는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는 개정국적법 시행령이 변경된 점도 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총영사관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지 않을 경우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미리 총영사관에 문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손세주 뉴욕 총영사가 이임하면서 뉴욕 총영사로 김기환 총영사가 부임합니다. 국제 통상 전문가로 알려진 김 총영사는 오는 7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외교부가 지난 2월 인사에서 내정됐던 김기환 신임 주 뉴욕 총영사를 비롯한 공관장 14명에 대해 인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7일 오전 11시 대한항공 KE081편으로 JFK 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공식 임기를 시작합니다. 1957년생인 김 총영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7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1983년 외교부에 입부했습니다. 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원에서 국제통상학 석사를 취득했고 외교부에서도 신흥 시장과장, 통상법무과장, 자유무역협정 정책국, 심의관, 다자통상국장 등을 역임한 국제통상 전문가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는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경제공사로 재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이행, 또 한국인 전용 비자법안 추진 등의 핵심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재외국민들의 한국 건강보험 편법 이용을 막기 위해 한국보건복지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지난 5년간 1,400여 명을 적발하면서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또 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국인 등은 입국 후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유학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할 때에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 위장 취업하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개정안에서는 요건 중 취업 사유가 빠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재입국 재외국민도 국내에 3개월 동안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또 부정 사용이 드러날 경우 이를 추적하고 의료 비용을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에서 한식이 급식으로 추진되면서 일부 뉴욕 공립학교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식 제공이 가능한 업체를 찾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은 한인 학생이 많이 다니는 PS 169 초등학교에서 한식 급식 제공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PS 169 측에서 학부모협회에 한식 제공 가능 업체를 문의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협회 조사 결과 현재 시교육국에 한식 급식 제공 의사를 밝힌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식 제공이 가능한 업체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한식 급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나 기관은 시 전역 공립교 1,700여 곳의 급식을 관리하는 기관인 스쿨푸드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 회장은 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면 PS 169뿐만 아니라 뉴욕시의 많은 공립학교에서 한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민 사기 단속에 뉴욕 시정부와 뉴욕주 검찰이 함께 나섰습니다. 사기 중에서도 폐해가 심각한 이민 사기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캠페인을 통한 홍보도 전개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이 이민자 대상 사기를 단속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시장실 산하 이민국, 뉴욕시 소비자국 검찰총장실 등으로 구성되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늘고 있는 사기 행위를 단속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무자격자가 이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 행위 단속에도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각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각 커뮤니티 단체들과 협조해 이민 사기 정보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일에는 뉴욕시와 주정부가 후원하는 대대적인 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청 자격 무료 법률 심사 행사가 마련됩니다. 행사는 한국어 상담도 제공되며 참가 신청은 민권센터로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일부이겠지만 뉴욕 시경 경관들 자중하셔야겠습니다. 공권력을 벼슬처럼 휘두르다 결국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한 경관의 동영상이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맨해튼에서 한 경관이 우버 택시 운전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퍼지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우버에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명이 촬영해 올린 동영상에는 사복을 입고 운전자석 쪽으로 접근한 경관이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신원이 밝혀진 이 경관은 NYPD 합동 테러리즘 태스크포스 팀 소속의 패트릭 최리 형사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정황에 따르면 최리 경관이 도로에서 방향등을 켜지 않은 채 도로변에 주차를 하려 하자 뒤따라오던 우버 운전사가 잠시 차량을 세우고 방향등을 깜빡이며 최리 경관에게 주차 시 방향등을 켜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최리 경관은 즉시 비상등을 켜고 따라와 택시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이 담긴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빌 브렌튼 시경 국장은 어제 해당 경관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가스값이 오르락 내리락 널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는 레귤러 가스값이 $2대로 떨어지더니 2월 말 이후로는 줄곧 $3대를 유지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 변동이 심한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김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월 30일 캘리포니아주 평균 가솔린 가격은 $2.43로 지난 200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가솔린 가격이 $1 가까이 폭등하며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3.22.3. 가솔린 가격은 다시 하락하며 28일째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80센트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갤런당 평균 가솔린 가격이 $3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가 유일합니다. One was that we had a refinery explosion in Torrance, and that created a little bit of a supply panic. We also had a strike, a worker strike, that affected a couple of refineries in California. 특히 남가주 가솔린 공급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토렌스 엑손 모빌 정유 공장의 화재로 인해 가스값 변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솔린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까다로운 환경 기준 때문에 가주 내 정유 회사들이 타 지역보다 빨리 가솔린 생산 시설을 여름용으로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And that typically happens in California because we are doing some refinery maintenance. We're switching to a blend of gasoline that burns more cleanly in hotter temperatures in preparation for the summer, and that's more expensive. 한편 LA타임즈는 경제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소수업체들의 독점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폐쇄적인 시장 구조가 가스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일상에서 탈피하고 싶은 직장인들, 천혜의 자연이 보존된 남극으로의 휴가,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요. 하지만 과연 펭귄들이 관광객을 환영할까요? 사방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대륙. 만년설 아래 펼쳐진 바다엔 거대한 빙하가 떠 있고 눈 쌓인 해변에선 펭귄과 바다 표범이 평화롭게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최근 조용했던 남극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Cómo puede estar tan lejos esto tan lindo? Eso es la verdad de las cosas. Y tan inalcanzable porque no toda la gente puede decir voy a la Antártica. 선상에서 경치를 감상하거나 잠시 해변에 내려 주변을 둘러보고 돌아가는 게 보통이지만 아예 남극의 거대한 빙하지대에 세워진 남극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비행기로 도착한 관광객들이 남극 리조트 텐트촌으로 이동합니다. 텐트는 매서운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이중천으로 설계됐고 여느 호텔과 다름없이 온수가 나오는 샤워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식사는 천연 냉장고인 지하 저장고에 보관된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만들어 먹습니다. 숙박비는 우리 돈 44만 원 정도. 하루 텐트 이용료 치고는 비싼 편이지만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Just everywhere you look, it's just absolutely stunning. So there can't be anything like this anywhere in the world. 지난해 남극을 찾은 방문객은 무려 3만 명 이상. 30년 전에 비하면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부유한 중국인들이 남극에 몰리면서 매년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Customers feel that this trip for them is like heaven. Compared to the price, it's not high. So they think it's definitely worth it. 이러다 보니 남극의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겠다며 야생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쫓아다니는 관광객들이 있는 데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관광객들이 타고 오는 배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rill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us, it's important for the life, for the birds, penguins, and fish, mammals. 때묻지 않은 남극 대륙의 자연.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를 지키기 위해선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내에서 폭탄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시민권자인 퀸즈 거주 여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따르면 28살 노엘레 벨렌차스와 31살 아시다 시디키는 약 2년 전부터 대량 살상폭탄 테러를 모의하다가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스스로를 이슬람 국가의 시민이라고 자처한 이들은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폭발장치 제조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25학군의 설날 휴교일 제정 결의안이 뉴욕시 학군 중 최초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1일 25학군 교육위 정기 모임에서는 교육위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 휴교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현미수 교육위원은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이 뉴욕시 교육청과 뉴욕시장을 압박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가 가구소득 10만 달러 이하였던 전액 학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2015에서 16학년도부터 연 가구소득이 12만 5천 달러 이하인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 가구소득이 6만 5천 달러인 경우 학비는 물론 식비와 기숙사 비용까지 면제하고 전액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롱아일랜드 아름다운 교회의 아가페 장애우 교실이 발달장애 부모들을 위한 교육정보 컨퍼런스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아가페 장애우 교실은 오는 9일 아름다운 교회 비전센터에서 뉴욕주가 제공하는 발달장애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신청 절차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강의는 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참가 희망자는 사전 등록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린 가운데 바람이 불고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지역에 따라 한두 차례 흐린 가운데 대체로 맑겠으며 포근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 중 흐리겠지만 차차 맑아지면서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